회귀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들어봤죠. 회귀. 근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한자라서 그런가. 근데 거기다가 또 선형이야. 선형의 또 다른 뭐 반대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비선형. 근데 선형하면 선, 직선 생각이 나고, 비선형하면 뭐 꾸불꾸불한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 이런 걸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오류 그래프, 스트레스 그래프, 우리 그 아기 머릿속에 있는 시냅스를 수정하려면 아기를 야단쳐야 된다고 했죠. 아기를 이제 스트레스 받게 만들면 그 스트레스 받았던 그 행위, 그때 자기가 했던 걸 하지 말아야지 라고 기억하려고 그러고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걸 하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걸 이제 알 거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이제 그게 오류 함수라는 거고, 로스 펑션. 많이 뭐 여러 가지 말로 쓰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스트레스 함수를 공부하고, 그 스트레스 함수에서 스트레스를 이제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경사하강이라고 하는데, 경사를 따라가지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는. 결국 우리는 아기 머릿속에 있는 시냅스,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조절하는 게 우리가 할 거죠. 그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W인데, W 값을 우리가 조절할 텐데, 조절하는 방법은 오류 그래프, 스트레스 그래프에서 스트레스가 점점 떨어지도록 W를 바꿀 거지. 그게 학습이에요. 회귀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 회귀는 뭡니까? 회귀는 원래 의미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regress, gress라는 말이 이제 가다란 뜻인데, regress는 다시 가다, 이제 comeback, 다시 돌아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회귀, 본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인류학에서 쓰는 말인데, 여러분들 제주도에서 만약에 태어난 학생들은 나중에 자라고 난 다음에 크면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면 내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나 지으면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젊었을 때는 안 그러겠지만, 아무튼 사람은 고향을 떠나도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이제 고향으로 회귀, 돌아가고 싶어한다. 이걸 이제 인류학에서 보통 그래서 이제 회귀라는 말이 인류학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 뭐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뭘까? 이제 강을 거꾸로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강 상류로. 그러니까 이제 아기일 때, 어렸을 때 바다로 나가고, 연어에 연어.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이것저것 먹고, 성인 연어가 되고, 나중에 그 산란기가 되면 그 댐 같은 데 보면 그 댐에 가로막혀서 강 상류로 못 가잖아요. 근데 그 옆쪽에 보면 계단처럼 돼 있어가지고 물을 계속 뿌려줘. 그럼 계단을 타가지고 올라가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회귀 본능을 잘 표현한 노래가 바로 이거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럼 교수님, 신경세포랑 이 노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신경세포가 그 회귀를 표현한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 이게 회귀 본능이라는 뜻이에요. 회귀 본능. 그래서 회귀는 이게 일종의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현상이다. 연어는 자라서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
계절은 바뀐다. 이제 봄이잖아요. 이제 벚꽃 피겠죠. 이게 계속 다시 봄이 되는 거야. 다시 벚꽃이 피는 거고. 그리고 이 자연 현상, 젊었을 때는 힘이 세지만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 집은 클수록 비싼 편이다. 뭐 이런 것도 일종의 현상.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가격을 결정하는 일종의 현상이죠. 이런 것들이 다 회귀를 의미한다. 만약에 신경세포 하나가 집은 클수록 비싸다. 그러니까 집 크기에 따른 아파트 가격을 잘 얘가 예측한다 그러면, 즉 이 회귀를 잘 알아낼 수 있다면, 맞출 수 있다면 그 신경망은 대단한 거죠. 그 신경세포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통계학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주가 예측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예측, 이걸 잘하면 떼돈 벌잖아요. 우리가 신경망 모델 혹은 딥러닝 모델 혹은 이렇게 LLM을 이용해서 뭔가 예측한다 혹은 알아낸다 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현상을, 회귀를 알아내는 거죠. 처음엔 잘 못하겠죠. 애기가 처음에는 잘 못하지. 이거 뭐 강아지 아무리 얘기해줘도. 근데 계속 얘기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이제 맞추게 되는 거죠. 이 회귀라는 게 자연의 법칙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집은 클수록 비싼 편이다, 혹은 젊었을 때는 힘이 세지만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 뭐 이런 거를 얘가 잘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물어보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뭐 17살 때는 힘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그럼 얘가 예측을 하겠죠. 아무튼 신경세포 혹은 신경세포들이 연결된 이런 것들은 결국은 회귀를 표현한다. 자연의 법칙, 현상을 표현한다. 이런 현상을 신경망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떼돈 번다. 뭐 일종의 규칙이다. 이러한 회귀는 지식이 되고, 회귀를 알면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집 크기에 따른, 그냥 대충 표현한 거예요. 점들은 여러분들 그 부동산에 가가지고 그 평수에 따른 가격 정보 갖고 있죠? 그래서 갖고 있어요. 그거 좀 저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동산의 집이 한 300개 정도가 등록돼 있어. 이 점은 그걸 이 집 크기에 따른 가격 정보를 점으로 찍은 거죠. 그러면 집 크기는 우리는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집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 가격은 종속변수.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집 크기에 종속되어 있다. 집 크기는 뭐 그냥 우리가 딱딱딱딱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나이는 어렸을 때는 힘이 굉장히 약하죠. 그러다가 나이가 뭐 20, 30 될 때 굉장히 세고, 그 다음에 나이 들수록 점점 힘이 약해지죠. 이것도 자연현상. 여러분, CS 파일에 들어있는 것이 뭐죠? 이런 거잖아. 집 크기 컴마 가격, 나이 컴마 힘, 컴마로 separated 되어 있는 value. 그게 CSV, separated value. 즉, 이 현재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관찰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플러팅 쭉 해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대충 선을 그려보면 이런 회귀가 보인다. 이 회귀를 신경망 혹은 신경세포로 잘 학습만 시키면 이제 여러분들은 떼돈 벌 수 있다.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가보면 연식, 그리고 뭐 사륜 구동이냐, 아니면 배기량, 그리고 브랜드, 이런 거를 종속변수로 넣고, 그거에 따른 가격을, 그거를 독립변수로 넣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독립변수로 넣고, 그거에 따른 가격,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신경망을 학습을 시키면,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들어왔어. 매물이 들어왔어. 그럼 그 매물 정보만 탁탁탁 입력하면 얘가 가격을 딱 맞추겠지. 아무튼 기존에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은 CSV 파일에 들어있고, 계절도 마찬가지. 계절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봄에 이렇게 에너지 사용이 적다가 여름에 좀 많아졌다가 가을에 떨어졌다가 선선할 때는 떨어지고 겨울에 엄청 높아진다. 이게 아마 겨울에 엄청 추운 곳, 뭐 어딜까, 뭐 러시아나 혹은 뭐 등등 몽골리아 뭐 이런 데가 여름에도 선선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덜, 뭐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가격이 있을 때 그 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정 짓는 요소가 집 크기도 있지만 도시, 제주시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걸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 독립변수가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 살펴봤던 사람 얼굴을 인식할 때 100만 화소다. 그러면 독립변수는 100만 개죠. 100만 개가 입력되니까. 구구단 독립변수 2개죠. 회기는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회기는 회기인데 선형 회기, 선형 모델.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선형 회기예요. 여기 보면 빨간 선, 여기 파란 선, 여기 이거 보라색 선인가? 그리고 요 면, 이런 것들은 다 선형 회기. 교수님 요거 곡선인데요? 자 봅시다. 선형 모델이냐 비선형 모델이냐, 그 신경망 모델을 AI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모델들이 회기 하나씩을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경세포의 대답 하이퍼세시스, 신경세포의 대답이 개수들의 선형 결합이면 개수라는 말이 나오네. 코에피션트. 여기 보면 W가 개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냅스의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개수야. X는 독립변수죠. 자 여기 보면 CSV 파일에 들어있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보면 X가 들어있지. 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정답인 Y도 들어있죠. 그 Y랑 신경세포의 대답 H가 차이가 있냐 없냐가 결국 스트레스를 결정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함수는 뭐다? 정답과 신경세포의 대답의 함수. 그게 스트레스 함수죠. 아기가 대답을 잘하면 좋았어. 아기가 대답을 잘 못하면, 즉 정답하고 차이가 많으면 이 녀석이 아직도 이거밖에 몰라? 야단치는 거죠. 자, 근데 선형, 이 개수의 선형 결합.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있는 요거 신경세포 모양이 기억나요? 신경세포 모양이 기억나죠? 왼쪽에 입력, 그 다음에 시냅스 W, 오른쪽에 세포 바디 쭉 선이 있고 출력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개수는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아래 보니까 입력이 2개인 경우, 어저께 9구단 우리가 조절해야 될 시냅스가 2개인 경우, W1, W2 2개인 경우에 신경세포는 그 입력 곱하기 W1 더하기 다른 입력 곱하기 W2 한 거를 더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신경세포 안에 보면 세포 핵이 있는데 이 핵이 그런 들어온 신호들을 다 더하더라. 이제 거기까지 밝혀냈죠. 이게 그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W1, W2가 개수, 개수들의 선형결합, 요거하고의 선형결합, 플러스가 바로 선형결합이에요. 그럼 교수님, 선형결합이 아닌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H는 W1 곱하기 W2, 이거는 선형 결합이 아니야. 혹은 H는 W의 제곱, W1의 제곱 더하기 W2분의 1, 이런 것들은 선형 결합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가 W에다가 뭐 하나 곱하고 그런 것들의 더하기로 이루어진 게 바로 선형 결합이다. 그게 그런 모델을 선형 모델이라고 하고, 그 모델은 선형 회기를 표현한다. 근데 교수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에너지 사용량 예측 혹은 주가 예측 이런 것들이 아까처럼 선형 결합으로 이런 예측이 가능하나요? 다 가능해요. 그걸 이제 공부할 거죠, 나중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을까? 그래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수 이런 걸 이제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이 듣는 거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제 데스모스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desmos.com으로 들어가 보세요. desmos.com. 여기 보면 이제 그래핑 계산기 열기라는 게 있죠. 클릭하면 이렇게 데스모스로 가. 여기다가 우리는 1시간 공부하면, 자 이렇게 괄호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놀게 해줄게, 게임하게 해줄게, 괄호 1,1 해서 딱 해봐. 그러면 여기에 점이 이렇게 찍히죠. 11 위치에 마우스 휠을 이렇게 늘려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찍힌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뭐 도구 그래프 설정해서 요걸 클릭해서 여기 눈금 여기 보조 그리드를 이렇게 언체크하면 이렇게 이제 눈금 언체크하면 이렇게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놀게 해줄게 칸마 2시간 공부하면 2시간 놀게 게임하게 해줄게 칸마 3시간 공부하면 3시간 게임하게 해줄게. 이게 데이터죠. 이게 CSV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인공지능 할 때 CSV 파일. 첫 번째 요거는 독립변수 입력. 여기서 보면 숫자 앞에 있는 1은 독립변수 입력이고 뒤에 있는 게 정답이죠.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여기는 점 3개지만 그 앞에서 봤을 때 여기 점 엄청 많죠. 여기 점들 이게 데이터들이잖아요. 여기 점 엄청 많아. 점들 이게 다 데이터. 우리는 데이터가 3개밖에 없어.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가 3개를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이 점들이 엄청 많이 있을 때 그 점을 예를 들면 이제 가장 가운데 관통하는 선을 대략 그려봐 했을 때 이렇게 빨간 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 점 3개가 있는데 요 3개를 대충 관통하는 선을 그려봐. 그래서 여기다가 하이퍼세시스 h는 1x라고 한번 해봐요. 1x. 근데 우리는 1w라고 해봐. 1w. 아니 1x 좋아요. 1x. 이 x축이 독립변수 x고 y축이 어떻게 보면 정답 y인데 요 점 3개는 정답 x축이 입력 y축이 정답은 요 CSV 파일을 표시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1x 그러니까 x축이 있고 요걸 2x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3x라고 하면 1x 2분의 1x 뭐 이렇게 1x 만약에 이걸 w라고 해봐. w 시냅스 w 결국 우리는 w를 조절할 건데 w라고 했을 때 w를 딱 하면 여기 슬라이더 추가해서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이게 추가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w가 1일 때 모든 점을 관통하죠. 이야, 이 w가 1, 애기 머릿속에 있는 시냅스의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1일 때 이 점들을 다 관통하죠. 야,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신경세포야, 혹은 애기야. 1시간 공부하면 뭐라고? 1시간 공부하면 요거 1시간 게임하게 해줄게. 2를 입력하면 1, 출력값이 1이죠. 2 입력하면 2, 3 입력하면 3. 오, 기가 막히게 맞춰요. 와, 너 잘한다. 근데 만약에 요거를 2로 해보죠. 2. 자, 1 입력했더니 쭉 올라가서 2. 2 입력했더니 쭉 올라가서 4. 그래서 아니 2 입력했더니 2시간이야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4시간이야. 이 녀석이 또 그것도 몰라. 엄청 야단치면 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해. W가 시냅스라 그랬죠. 시냅스 신경전달 물질 W 파라미터. 사람은 200조 개, 챗GPT 3.5는 1750억 개. 요즘 작은 모델들은 20억 개, 뭐 10억 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라마 모델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실행해 볼 수 있는 것들. 엄청 많죠. 아무튼 요는 아까 얘를 야단쳤더니 지가 W는 1.3으로 자동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야, 1 입력하면 뭐라고? 했더니 1.3이요. 야, 너 아까보단 잘했지만 여전히 지금 문제 있어. 조금 더 야단쳤죠. 그랬더니 얘가 1.1로 자동으로 수정이 됐어요. 스트레스를 주니까. 신기하죠? 아주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해보자. 자,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놀게 해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물어볼게. 1시간 공부하면 뭐라고? 1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3에퍽을 한 거죠.
물론 이제 2시간 공부할 때, 3시간 공부할 때는 뭐 따로 언급은 안 했지만 3에폭 만에 이제 얘가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신경세포가 되었죠. 요 직선, 요 파란 직선을 우리는 회귀선이라 그래. 이제는 학습이 다 됐기 때문에 얘한테 물어보면 척척 박사가 돼요. 10시간 공부하면 몇 시간 게임하게 해준다고? 몇 시간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이렇게 W를 조절하는 걸 학습이라 그래. 자, 여기다가 모든 점에다가 1씩 추가합시다. 예를 들어서 1시간 공부하면 에이 그래 너 성적이 좀 좋아졌으니까 이제 2시간 게임하게 해주고, 2시간 공부하면 3시간 게임하게 해주고, 3시간 공부하면 4시간 게임하게 해줄게. 조금 얘한테 조금 더 이제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거죠. 자, 그래서 W를 조절해. 이게 아무리 잘해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떨어져 있지만, 두 번째 점은 관통하고, 세 번째 점은 또 떨어져 있지만, 요 차이를 다 계산했을 때 에러가 최소인 지점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그래도 여전히 에러는 존재하죠. 얘는 2시간 공부하면 몇 시간 게임하게 해준다고 하는 건 잘 맞춰. 3시간이요. 근데 다른 거는 잘 못 맞추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세요. H는 WX 더하기 1 하면 어떻게 돼? 1.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거 배웠잖아요. 함수에서 뭐뭐 더하기 1은 쉬프트를 의미한다. 그러면 쉬프트 된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그래서 요 쉬프트 시키는 요 부분을 B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럼 B 슬라이드 추가. 그러면 B를 B 이렇게 봤더니 이제 쉬프트.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바이어스 된다. 위쪽으로 바이어스가 됐어. 아래쪽으로 바이어스 됐네. 이렇게 하니까 바이어스가 안 됐네. 그래서 이제 변수 이름을 B라고 하는 거지. 쉬프트 S라고 하는 게 아니라 B 바이어스. W는 이제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weighted라는 곱해서 가중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W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 B하고 W를 여러분들이 계속 바뀌다 보면 바로 이 신경세포, 즉 H는 WX 더하기 B라는 요 신경세포가 표현하는 다양한 회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못하는 거고, 계속 지금 못하고 있죠? 아이고. 하여튼 W하고 B를 조절하는 거죠. W하고 B를 조절하는 게 결국은 머신 러닝이다. 이해돼요? W하고 B는 결국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시냅스의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다. 회전과 이동. 결국 신경세포의 W는 회전을 의미하고 회귀를 찾는데, B는 이동, 시프트를 의미한다. 여러분 그림, 수식, 요 수식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여기 보면 이게 전에는 요 바이어스 B가 없었죠. 그런데 입력 X가 있고 W 곱해져서 전에는 그게 신경세포의 대답으로 나갔는데, 이 B가 있으면서 이 입력이 두 군데 들어오면 뭐라고? 요 신경세포 핵에서는 X 곱하기 W 더하기 B 한 개 H로 나간다. 이거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요 B를 시냅스로 표현하면 X 곱하기 W 더하기 1 곱하기 1은 이제 상수 1 곱하기 B 한 개 더해져서 나간다. 그러니까 입력이 항상 1인 요 시냅스, 이게 바로 B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게 신경세포.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이런 모양의 신경세포의 그림과 요 수식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복잡해지면 요거는 신경세포 하나지만 나중에 요 신경세포를 신경망으로 만들면 딥 심층 신경망 딥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면 여기 수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하지만 여전히 W의 제곱 이런 거는 없어요. 다 W 개수의 선형 결합으로 이 엄청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신경망은 선형 모델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죠. X 공부하는 시간, Y 게임 시간이라고 했을 때 W가 1일 때 바로 신경세포의 모든 대답을 표현한 요 직선, 요게 바로 회귀선이고, 이때 모든 점들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대답을 이제 맞출 수가 있겠죠. 뉴런과 회귀,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런 하나는 선형 회귀 하나를 표현해요. 근데 요 대답을 H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설, 하이퍼세시스. 하이퍼는 언더, 또 다른 하이퍼는 이제 오버라는 뜻인데 요 맨 아래 그 내용이 있네. 히포, 하이퍼, 언더. 이게 이 하이퍼세시스는 여기 보면 이제 가설,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여기 그 테시스는 제한하다. 밑바닥에 깔아놓고 제한하는 것. 이게 이제 하이퍼세시스인데 원래 이게 뉴런의 대답이라 그랬죠. 뉴런의 대답을 answer 해서 A로 안 하고 H 해가지고 이제 하이퍼세시스 H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어떤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것. 왜냐면 신경세포 하나는 뭘 표현한다고? 회귀. 이 회귀는 자연의 현상이라 그랬죠. 이 현상은 자연의 현상은 사실 신이 만들어낸 자연의 현상을 인간이 이렇게 모델링해서 어떤 수식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맞을까? 진짜 틀릴까? 우주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맴돌고 우주에서 행성의 움직임은 이렇다라는 게 정말 맞을까? 그 설명하는 것을 표현한 게 하이퍼세시스고, 그러면 그 하이퍼세시스 가설을 갖다다가 우리가 이런저런 실험을 통해서 오 맞네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사업 계획서를 쓰든지 논문을 쓰든지 할 때 가설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표현을 좀 더 재미있게 해볼게. 나의 가설은 이렇다. 척척척척척. 그래서 내가 주위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다가 실험하고 실험 결과 이렇게 웨이트가 이렇게 결정이 됐고 그랬더니 이 가설이 주위에 있는 현상을 제대로 표현하더라. 고로 검증 완료. 그런 식으로 논문을 쓰거나 제안서를 쓰면 그걸 평가하는 사람들은 와, 이 친구 뭔가 써봤네? 연구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검증을 목적으로 제안하는 가정이나 아이디어이다. 뭐가? 가설이. 가설은 연구자가 예상하는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 가능한 설명. 물론 그 설명은 이제 수학 공식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그래서 가설은 요거예요. WX 아마도 아까 얘기한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놀게 해줄게, 게임하게 해줄게, 2시간 공부하면 2시간 게임하게 해줄게, 집값이 요 정도면 가격은 얼마야, 이런 데이터들이 부동산 가면 있는데 아마도 그 가격, 부동산 가격 혹은 몇 시간 게임하게 해줄게 라는 그런 것들은 WX 더하기 B, 요 X는 CSV 파일에 있는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입력이고, 여기 Y는 아직 없어요. 그렇죠? Y는 나중에 요 H랑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 스트레스를 줄 텐데, 이제 결국 아파트의 가격은 혹은 공부한 시간에 따른 게임 시간은 결국은 그 입력 데이터, 우리가 어디선가 구한 입력 데이터, 우리 실생활에서 구한 입력 데이터에다가 W를 곱하고 거기다가 B를 더한 요 수식으로 집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가설이야. 우리는 이제 요거를 갖다가 W하고 B를 조절해서 요걸 학습이라 그러지. 학습을 통해서 맞춰봤더니 봐요. 내가 말했잖아요. 잘 맞추잖아요. 에러가 0.0001%밖에 안 돼요. 맞죠? 이렇게 검증하는 거.
그럼으로써 우리 가설이 맞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무튼 수학 공식이 이렇게 있고 신경세포의 그림이 이렇게 있다. 요걸 보면 이 수학 공식이 생각이 돼야 되고, 요 수학 공식을 보면 요런 모양의 신경세포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W와 B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제 그게 우리 이제 가는 거죠. 아까는 야 이놈아 했더니 자동으로 조절되더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컴퓨터에서 파이썬으로 구현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뉴런이 잘 대답하도록, 뉴런의 대답이 정답과 같거나 비슷해지도록 조절을 하면 된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뉴런이 잘 대답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지, 차이지,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여러분들 서점에 가가지고 수학 문제집 사면 맨 뒤에 보면 정답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부동산 가면 그 각 정보들이 있고 그거에 따른 가격 정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생년월일, 이름, 발 크기, 안경 썼냐 안 썼냐에 따른 성적 A+, 이 사람이 과거에 맞은 성적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것도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게 과연 내가 표현한 하이퍼세시스 혹은 회귀 공식이 그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이 회귀 공식 가설을 잘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데이터를 직접 넣어가지고 트레이닝 시켜봤더니 야, 안 돼. 우리가 가설이 잘못됐나? 가설을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겠죠. 아니면 데이터에 문제가 있나? 즉 이 부분이에요. 아까 대답한 것처럼 뉴런의 대답, 그리고 우리의 정답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자, 예를 들어서 1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요 X 1 들어가면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놀게 해줄게, 이렇게 한 거고, 2가 들어갔을 때는 2시간 공부하면 2시간 놀게 해줄게. 이게 CSV 파일, 학습 데이터잖아요. 이때 W가 1이라면, 즉 회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얘는 완벽하죠. 얘는 진짜 잘해. 3시간 공부하면 몇 시간 놀게 해준다고, 몇 시간 게임하게 해준다고, 3 대답하겠죠? 여기 3이죠. 아무튼 이 경우, 즉 W가 1일 때는 1 하면 1을, 2 하면 2, 3 하면 3 대답하기 때문에 정답하고 똑같아서 항상 에러가 0이에요.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W가 4야. 애기 머릿속에 있는 요 시냅스,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4야. 이때 1 입력하면 4 빼기 1 차이 3이죠. 이 녀석 하면 얘가 요 직선, 요 회귀, 현재 잘못된 회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와. 즉 W가 바뀐다는 뜻이죠. W는 회전을 표현한다 했으니. 그리고 이놈 하면 이제 요게 바뀌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요 회귀를 잘 표현하면 이제 잘했군. 그걸 학습이라고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뉴런이 얼마나 정답을 잘 맞췄을까? 뉴런의 대답이 정답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 차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두 사람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 두 사람 키 차이가 어떻게 돼? 두 사람 월급 차이가 어떻게 돼? 이 차이, 그 신경세포 애기가 한 행동과 내가 원하는 그 행동의 차이, 요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차이에 따라서 내가 야단치면 되는 거지. 이놈! 차이가 크면 야단을 크게 치고, 차이가 적으면 야단을 적게 치고, 차이가 없으면 칭찬해주고. 이제 그런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면 끝이야. 그러면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지. 학습을 그렇게 하는군요. 좋아요.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 함수가 있을 때 결국 우리가 W하고 B를 조절한다라고 했는데, B하고 W를 어떻게 조절하나요?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차이 그래프를 나중에 그려보면 경사가 있어요. 그 경사가 내려가도록 경사하강하는 방법만 우리가 공부하면 끝이지. 그럼 모든 게 다 끝이야. 신경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는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것 중에
입력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시그널, 우리 머릿속에서는 신호가 발생하냐, 발생하지 않냐. 그건 0일이라 그랬죠. 근데 그게 시냅스의 신경 전달 물질의 양에 따라 가지고 들어갈 때는 신호가 세진다, 커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게 다시 다 합쳐져서 시그마로 다 합쳐져서 그 세포 핵에 의해서 거기서 보면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활성화 함수라고. 거기서 계단식이면 0일로 바뀌고 사람은 0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0일인데 우리가 컴퓨터 구현할 때는 거기 뭐 렐로 펑션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 신경망 굉장히 동작 안 할 때 어떤 사람이 렐로 펑션을 제안해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신경망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실수들이 안에서 쭉 이렇게 계산돼서 왼쪽에서부터 입력에서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파가 된다. 근데 사람인 경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항상 신경세포 하나의 모듈로 봤을 때는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는 건 항상 0과 1이다. 근데 그 안에서는 값들이 이제 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수고했어요.